어느 날 미국 현대미술관에 검은 안경이 하나 놓여진다. 사람들은 이 작품을 둘러싸고 심오한 표정으로 관람을 시작했다. 인간의 얼굴에 걸쳐져야 할 안경이 왜 바닥에 놓여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관람했으나 이 안경은 사실 한 소년의 장난으로 밝혀진다. 전시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한 아이가 던져놓은 것이다. 당신은 이 현상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은 그저 재기발랄한 소년 때문에 벌어진 해프닝일 뿐인가? 이 작품은 마르셀 듀샹의 작품으로 1917년도에 전시되어 전 세계에 이목을 끈 작품이다. 그야말로 전 세계 예술계에 지각변동을 일으킨 저스트 변기통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 또한 그저 황당한 해프닝일 뿐일까? 어렸을 적 우리는 미술 시간에 모방하는 법을 배웠다. 가족의 얼굴을 따라 그리고 해와 달을, 우리 집 강아지 뽀삐를 모방하는 것. 바로 그 대상을 종이 위에 재현하는 것이다. 이 무언가를 모방하는 행위는 아이러니하게도 실제 지난 수천 년의 예술의 역사를 지배했다. 소나무를 너무도 아름답고 실제와 같이 묘사해서 새가 날아와 부딪힐 정도로 재현해내는 것. 예술이란 실제의 세상을 아름답게 재현해내는 것에 대한 문제였다. 그러나 한 시기에 와서 모방의 역사는 뒤틀리기 시작한다. 우리는 이 시기를 모더니즘이라고 부른다. 과연 화장실에다가 아무렇게나 써갈긴 욕이 예술이 될 수 있을까? 윌프레드라는 시인은 모더니즘의 첫 발을 뗀 마네의 작품을 보고 철부지 아이가 휘갈겨 쓴 더러운 욕 같다고 말했다. 이것은 지난 역사 동안의 모방의 원칙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상주의는 눈앞의 풍경을 곧이곧대로 모방하지 않는다. 인상주의는 눈앞의 풍경이 주는 느낌, 즉 인상을 표현해내는 것이다. 객관적인 세상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세상을 포착하는 것이다.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1인칭 시점으로 옮겨가기 시작한 것이다. 모더니즘과 함께 개인, 주체, 자아라는 개념이 세상, 사회, 객관보다 더 중요해진 것이다. 그렇다면 개인이란 무엇일까? 나는 어디까지 나일까? 그러니까 세상에 뒤섞이지 않은 순수한 상태의 나는 어디까지일까? 세상을 모방하는 예술이 아니라 예술 그 자체를 위한 예술이라는 철학적인 생각은 예술의 방향성을 통째로 뒤흔들기 시작했다. 예술을 위한 예술이려면 불순한 것들을 걸러내야만 했다. 따라서 예술가들은 순수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고 투쟁을 시작했다. 인상주의, 입체주의, 다다이즘, 야수파, 오노크노메와 이들 모두가 스스로가 순수하다고 주장하는 예술이었다. 이러한 생각을 나로 옮겨보자. 나는 누군가의 자식이고 누군가의 형, 언니가 될 수 있고 누군가의 부모도 될 수 있다. 이 사회에서 그 특정 직업으로 불릴 수도 있다. 나의 습관과 버릇은 얼마간 나를 스쳐간 사람들의 것을 닮아 있고 나의 목표는 내가 태어난 이래 여러 가지 것들을 접하면서 갖게 된 꿈일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어디까지가 본질적 나이고 어디까지가 본질적이지 않은 나일까? 무엇인가를 의심한다는 것, 정의를 이끌어내고 고찰한다는 것, 이러한 고찰들은 예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경계를 조금씩 넓혀나가다가 급기야 허물어뜨리고 만 것이다. 여기서 잠깐, 당신은 부먹파인가 찍먹파인가? 부어먹는 탕수육이 맛있다는 것이 찍어먹는 탕수육보다 맛있음을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한 가지 방법은 찍어먹는 탕수육이 맛있다는 사람들을 모조리 없애버리면 된다. 무슨 소리냐고? 예술 또한 역사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원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술의 역사가 하나의 서사 구조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 반대 세력을 억압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더니즘 이전에는 다른 것들은 부정당하기 일쑤였다. 흑인, 여성, 게이, 소수민족들을 억압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당연하지 않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모더니즘으로부터 철학이 예술의 손을 잡았기 때문이다. 철학이 예술의 손을 잡았다고? 예술에는 애초에 철학이 없었던 거야? 이쯤에서 예술의 경계를 허물어버리는데 일조한 예술사의 쌍두마차를 소개해야겠다. 바로 처음 언급했던 마르셀 듀샹의 샘과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익숙한 앤디 워홀의 브릴로 박스이다. 앤디 워홀의 브릴로 박스는
미국 마트에서 파는 비누 상자를 앤디 워홀이 그대로 복제해서 전시한 것이다. 한국으로 따지면 그냥 락스통을 하나 사와서 전시한 것과 같다. 파운테인이라고 제목 지은 이 변기통과 앤디 워홀의 비누 상자는 과연 예술인 것일까? 이것은 아름다운가? 그들이 이것을 창조하였는가? 의미를 드러내는가? 이 두 작품은 무엇을 표현해냄으로써 의미를 가지는 게 아니라 이 전 세대의 예술을 때려 부수면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예술이라 하면 당연히 아름다워야 하지 않겠는가에 대해 마르셀 듀샤는 의문을 제기했다. 아름다운 것, 즉 미적 쾌를 제거한 것이다. 공장에서 수없이 찍혀져 나와 사람들에게 팔리는 그 비누 상자도 예술이다. 이는 예술과 일상의 경계를 허물어 버림으로써 일상도 예술이 될 수 있다는 하바트를 만들어낸 것이다. 구워먹는 탕수육이 맛있냐, 찍어먹는 탕수육이 맛있냐는 논쟁에서 부먹파의 옳음을 입증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 가지 앞서 소개했다. 찍먹파를 모조리 없애버리는 것. 그러나 현재 우리가 선택한 것은 다른 방법이다. 부먹도 맛있고 찍먹도 맛있다라는 방법이다. 둘 다를 인정해버리면 되는 것이다.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예술사에 있어 지난 몇백 년 아니면 몇천 년 동안 고수해왔던 하나의 프레임을 던져버린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다원주의라고 부른다. 현대의 예술은 역사를 벗어났다고 말한다. 이것은 예술이 더 이상 권력에 봉사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 억압당하지 않겠다는 것. 무엇이든 예술일 수 있는 절대적인 관용의 시대가 펼쳐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대를 모더니즘 이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부른다. 철학이 예술의 손을 잡은 이래 예술은 단순히 시각적인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게 되어버렸다. 시각적인 것들을 얼마간 포기한 예술은 더 이상 보는 것이 아니라 읽는 것도 되는 것이다. 이러한 철학적 도전들은 예술에서의 역사를 종결시켜버렸다. 이러한 현상을 아서단토는 예술의 종말이라고 말했다. 이 거대한 서사, 그러니까 옛날 옛적에 누가 살았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라는 서사, 이야기가 끝이 난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후의 세대를 살아가고 있다. 서사가 종료되고 우리는 한 프레임에 종속되지 않아도 되는 시대에 있는 것이다. 시대에 서 있는 것이다. 있는 앤디 워홀의 브릴로 박스는 앤디 워홀의 앤디 워홀 미국 마트에서 파는